자기 것이 제일 맛있어. 젊은 여자의 SNS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 그 속에는 아내가 정성껏 싼 도시락과 함께 쪽지 한 장이 찍혀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 남편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아내. 그런데 그 도시락이 낯선 여자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남편은 왜 아내의 도시락을 다른 여자에게 주고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토요일 새벽 5시 김은주는 부엌불을 켰어요. 오늘도 남편 민수를 위한 도시락을 싸야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재료를 꺼냈어요. 계란, 브로콜리, 당근, 소고기. 민수가 좋아하는 재료들이었죠. 은주는 도마 위에 재료를 올려놓고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치는 동안 은주는 웃고 있었어요. 민수가 여보, 당신 도시락 먹으면 힘이 나라고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결혼 25년 차 52살의 은주에게 남편의 그 말은 큰 기쁨이었어요. 아이들도 다 커서 독립했고 이제 남은 건 남편과 단둘이 살아가는 일상이었습니다. 브로콜리를 데치고 당근을 볶았어요. 소고기는 간장 양념에 재워뒀던 걸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은주는 밥을 도시락통에 담고 그 위에 반찬들을 예쁘게 올려놓았습니다. 계란말이, 브로콜리, 당근볶음, 소고기 장조림까지 알록달록 색깔이 예뻤어요. 마지막으로 은주는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매주 도시락에 넣어주는 쪽지였어요. 오늘도 힘내세요. 사랑해요. 정성스럽게 글씨를 쓰고 도시락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았어요. 완성된 도시락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6시쯤 민수가 일어났어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 거실로 나오며 하품을 했습니다. 응, 도시락 다 쌌어. 밥 먹고 갈래? 은주가 웃으며 물었어요. 아니, 시간 없어. 일찍 출발해야 해. 민수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등산복 차림이었어요. 오늘 어느 산가? 은주가 도시락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관악산 갈 거야. 날씨 좋다던데. 민수가 도시락을 받아 배낭에 넣었어요. 조심히 다녀와. 무리하지 말고. 알았어. 여보 나갔다 올게. 민수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은주는 창문으로 남편이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차가 출발하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보지 못했죠. 은주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습니다. TV를 켜고 아침 뉴스를 봤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뭔가 심심했어요. 은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요즘 배운 인스타그램을 켜봤어요. 딸이 가르쳐준 SNS였습니다. 피드를 쭉 내리며 사진들을 구경했어요. 친구들이 올린 여행 사진, 음식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은주도 좋아요를 눌러줬어요. 계속 내리다가 추천 게시물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눈이 커졌어요. 그 도시락통이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똑같았어요. 파란색 스테인리스 도시락통. 은주가 민수에게 작년 생일에 사준 그 도시락통이었습니다. 우연이겠지. 같은 제품 쓰는 사람 많아. 은주는 생각하며 사진을 확대해 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시락 안에 반찬까지 똑같았어요. 계란말이, 브로콜리, 당근볶음, 소고기 장조림. 배열까지 자신이 오늘 아침에 싼 것과 완전히 같았습니다. 은주의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사진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도시락 옆에 쪽지가 보였어요. 흐릿했지만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은주가 쓴 글씨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은주는 그 여자의 프로필을 눌렀어요. 계정 이름은 민트초코였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긴 생머리에 화장을 예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여자의 다른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스크롤을 내리자 또 다른 도시락 사진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올린 사진이었어요.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파란 도시락통, 그 안에 반찬들. 지난주에 은주가 싸준 메뉴 그대로였어요. 김치볶음밥, 만두, 오이 피클.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한 달 전 사진도 있었습니다. 2달 전 사진도 있었어요. 모두 도시락 사진이었고 모두 은주가 만든 반찬들이었습니다. 사진마다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해시태그 등산, 해시태그 도시락, 해시태그 행복한 주말, 해시태그 맛있는 점심. 은주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은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자신이 싼 도시락을 다른 여자에게 주고 있다는 건가? 아니면 그 여자가 민수와 함께 등산을 가고 있다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저 도시락은 분명 자신이 만든 거였어요. 은주는 다시 그 여자의 사진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배경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대부분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떤 사진에는 멀리 도시 풍경이 보였어요. 은주는 그 풍경이 어디인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관악산에서 본 풍경 같았어요. 민수가 자주 간다던 그 산. 또 다른 사진에는 이정표가 살짝 보였어요. 은주가 확대해서 봤더니 북한산 백운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지난달에 갔던 산이었어요. 은주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수가 매주 토요일마다 자신이 싼 도시락을 들고 저 여자와 함께 등산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은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지금은 생각을 정리해야 할 때였습니다. 은주는 그 여자의 계정을 캡처했어요. 사진들도 하나하나 저장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확실한 증거를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은주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결혼 25년. 은주는 민수를 위해 살아왔어요.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은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으면서 남편과 아이들한테는 아낌없이 써줬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은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슬픔이 지나가고 분노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바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침착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민수에게 바로 따지면 발뺌할 게 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요. 은주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조용하고 치밀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쯤 민수에게 문자가 왔어요. 사진이 한 장 첨부돼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찍은 인증샷이었어요. 여보, 정상 도착. 당신 덕에 건강해지는 것 같아.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은주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민수 혼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은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고했어요. 조심히 내려와요. 짧게 보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도 같이 있겠지. 단지 사진에만 안 나왔을 뿐. 은주는 다시 그 여자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직 새로운 사진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쯤 민수가 집에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이었어요. 어서 와. 씻고 저녁 먹어. 은주가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아무 감정도 담지 않았어요. 민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응, 샤워하고 올게. 욕실로 들어갔어요. 은주는 민수의 배낭을 봤습니다. 거실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조용히 다가가 배낭을 열어봤습니다. 안에 빈 도시락통이 있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반찬도 밥도 하나 남지 않았어요.
은주가 아침에 넣어준 쪽지도 없었습니다. 쪽지는 어디 갔지? 은주는 배낭을 더 뒤져봤어요. 하지만 쪽지는 없었습니다. 휴지통에 버렸을까요? 아니면 저 여자가 가져갔을까요? 은주는 배낭을 원래대로 놓아두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차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가 샤워를 끝내고 나왔어요. 아, 시원하다.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등산 어땠어? 은주가 물었어요. 좋았어.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고. 민수가 밥을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 많았어? 은주가 또 물었어요. 주말이라 사람 좀 있었지. 근데 나는 혼자 조용히 다녀왔어. 민수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 다행이네. 도시락은 맛있게 먹었어? 당연하지. 완전 맛있었어. 민수가 웃었습니다. 은주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낯설었어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은주는 밥을 먹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확실하게. 조용한 저녁 식사였지만 은주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은주는 노트북을 켰어요. 그 여자 민트초코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어젯밤에는 새 사진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 확인하니 사진이 한 장 올라와 있었어요. 역시나 도시락 사진이었습니다. 은주가 어제 아침에 싼 그 도시락이었어요.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등산 도시락 맛집은 여기. 해시태그 관악산, 해시태그 주말 등산, 해시태그 힐링. 은주는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봤어요. 배경이 보였습니다. 나무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 모습이었어요. 뒤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전망이 어디인지 알고 싶었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관악산 전망대라고 쳤습니다. 여러 사진이 나왔어요. 하나하나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다 한 장소를 발견했어요. 연주대라는 곳이었습니다. 사진 속 배경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은주는 그 장소를 메모했습니다. 다시 민트초코의 과거 게시물로 돌아갔어요. 한 달 전, 두 달 전, 석 달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등산 사진이었어요. 그중 절반 이상이 도시락 사진이었습니다. 은주는 각 사진의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진에는 북한산 백운대라는 이정표가 보였어요. 또 다른 사진에는 도봉산 포대능선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은주는 모두 메모했어요. 그리고 각 사진의 날짜도 확인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었어요. 민수가 등산 간다던 바로 그날들이었습니다. 은주는 달력을 꺼냈어요. 지난 석 달간의 토요일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민트초코의 게시물 날짜와 대조해 봤어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민수가 등산 갔던 날마다 그 여자도 도시락 사진을 올렸어요.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둘이 함께 다닌 게 확실했어요. 은주는 민수가 보내온 인증샷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휴대폰 갤러리를 뒤져 민수의 사진들을 찾아봤어요. 대부분 정상 표지판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배경이 항상 애매했습니다. 정상 표지판만 나오고 주변 풍경은 잘 안 보였어요. 은주는 민수의 인증샷과 민트초코의 사진 배경을 비교해 봤습니다. 민수는 정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중간 지점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았어요. 반면 민트초코의 사진은 실제 정상이나 전망 좋은 곳에서 찍은 게 확실했습니다. 은주는 깨달았어요. 민수가 혼자 정상 인증샷을 빨리 찍고 내려와서 그 여자를 만났다는 걸요. 은주는 민수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느 코스로 올라가? 그때마다 민수는 정규 코스로 천천히 올라가지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트초코의 사진들을 보니 다른 코스였어요.
샛길이나 한적한 코스로 올라간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은주는 인터넷으로 등산 지도를 검색했어요. 관악산, 북한산, 도봉산 지도를 모두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민트초코의 사진 위치를 지도에 표시했어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쳤습니다. 하나하나 표시하다 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모두 사람이 적은 한적한 장소들이었습니다. 은주는 민수의 등산 시간도 계산해 봤어요. 보통 아침 6시 반에 출발해서 오후 4시쯤 돌아왔습니다. 약 9시간 반이었어요. 등산에 그렇게 오래 걸릴까? 은주는 인터넷으로 각 산의 등산 소요 시간을 검색했습니다. 관악산은 왕복 4시간, 북한산은 왕복 5시간 정도였어요. 나머지 시간은 뭘 했던 거지?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도시락 먹는 시간을 고려해도 최소 서너 시간이 남았어요. 그 시간을 저 여자와 함께 보냈을 거였습니다. 은주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모을 때였어요. 은주는 민트초코의 다른 사진들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도시락 사진 외에 풍경 사진들도 많았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2개의 그림자가 찍혀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설명에는 함께여서 행복해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그림자를 확대해서 봤어요. 한 명은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가 그림자로 보였어요. 다른 한 명은 남자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어깨가 넓은 실루엣이었어요. 민수의 체형과 비슷했습니다. 은주는 그 사진도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은주는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민수는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은주는 혼자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으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결심했어요. 민수를 미행해서 진실을 직접 눈으로 볼 거였습니다. 은주는 노트북을 다시 열어 등산 준비물을 검색했어요. 등산화, 등산복 모자, 선글라스 모두 필요했습니다. 은주는 평소에 등산을 안 했거든요. 민수만 혼자 다녔죠. 하지만 이번에는 따라가야 했어요. 들키지 않고 멀리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은주는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했어요. 등산복을 골랐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갈색이나 회색으로 골랐어요. 등산화도 주문했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도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결제를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민수가 낮잠에서 깼습니다. 아, 잘 잤다. 기지개를 켜며 거실로 나왔어요. 저녁 먹을래? 은주가 물었습니다. 응, 뭐 있어? 된장찌개 끓였어. 좋아, 먹자. 둘은 식탁에 앉았어요. 식사하며 은주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도 등산 가? 응, 갈 것 같아. 요즘 운동 삼아 계속 다니고 있잖아. 민수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디 갈 건데?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관악산이나 북한산 중에 하나. 그럼 도시락 또 싸줄까? 당연하지. 당신 도시락이 최고야. 민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은주의 가슴은 무너졌어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은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싸줄게. 하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모든 게 드러날 거야.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마음도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면 무너뜨려야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민수는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옆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였어요. 은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다려, 김민수. 내 거짓말이 모두 밝혀질 거야. 다음 주 토요일 아침 은주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난 거였습니다.
조용히 침실을 나와 욕실로 갔어요. 씻고 나와 옷을 입었습니다. 새로 산 등산복이었어요. 갈색 바지에 회색 상에 눈에 띄지 않는 색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민수가 좋아하는 메뉴로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 불고기, 오이 무침, 방울토마토까지 알록달록하게 담았어요. 마지막으로 쪽지를 썼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도시락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닫았어요. 5시 반쯤 민수가 일어났어요. 여보, 오늘 일찍 일어났네?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도시락 다 쌌어? 응, 여기 있어. 은주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민수가 받아 배낭에 넣었어요. 오늘 어디 가? 은주가 물었습니다. 관악산 갈 거야. 날씨 좋다던데. 그래, 조심히 다녀와. 응, 나갔다 올게. 민수가 현관문을 나섰어요. 은주는 창문으로 민수가 차에 타는 걸 지켜봤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은주도 재빨리 움직였어요.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었습니다. 안에는 물, 간식, 카메라, 선글라스, 모자가 들어있었어요. 등산화를 신고 모자를 썼습니다. 선글라스도 꼈어요. 거울을 보니 평소의 은주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좋아, 이 정도면 안 들킬 거야. 은주는 택시를 불렀어요. 관악산 입구로 가주세요. 택시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등산 가세요? 네. 날씨 좋은데 좋겠네요. 기사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관악산 입구에 도착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6시 10분이었어요. 민수는 보통 6시 40분쯤 도착했습니다. 은주는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입구가 보이는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창밖을 지켜봤어요. 6시 40분쯤 민수의 차가 도착했어요. 은주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민수가 차에서 내렸어요. 배낭을 메고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은주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민수가 등산로로 향하려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긴 생머리에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분홍색 등산복을 입고 있었어요. 은주는 알아봤습니다. 민트초코,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그 여자였어요. 민수와 여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은주의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놓을 때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봤어요. 민수와 여자가 함께 등산로로 들어갔습니다.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은주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돈을 내고 카페를 나왔어요. 민수와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라갔습니다. 다행히 아침 등산객들이 꽤 있어서 은주도 그들 사이에 섞여 걸을 수 있었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낀 채 따라갔습니다. 민수와 여자는 편하게 이야기하며 걸었어요. 가끔 여자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도 즐거워 보였어요. 은주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따라갔어요. 증거를 확보해야 했으니까요. 30분쯤 걸었을까요? 민수와 여자가 샛길로 접어들었어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샛길은 한적했어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은주는 더 조심했어요. 들킬까봐 더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가며 지켜봤어요. 1시간쯤 올라가자 작은 쉼터가 나왔어요. 벤치가 몇 개 있고 전망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민수와 여자가 벤치에 앉았어요. 배낭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은주는 멀리 떨어진 나무 뒤에 숨어 지켜봤어요. 민수가 배낭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파란색 도시락통. 은주가 오늘 아침에 싼 바로 그 도시락이었어요. 민수가 도시락을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자, 오늘도 맛있는 거 가져왔어.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와, 고마워요. 여자가 기뻐하며 받았습니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꺼냈어요. 줌을 당겨 민수와 여자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클릭 클릭. 도시락을 여자에게 건네는 장면, 둘이 함께 먹는 장면, 웃으며 이야기하는 장면. 모두 찍었어요. 여자가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우와, 오늘도 예쁘게 담았네요. 감탄했어요. 그치? 우리 와이프가 손재주가 좋거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은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우리 와이프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자에게 도시락을 주다니. 부인분 손맛이 정말 좋으세요. 맨날 먹어도 안 질려요. 여자가 계란말이를 집어먹으며 말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와이프가 알면 좋아할 텐데. 민수가 웃었습니다. 은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둘은 한참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은주는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최대한 많이 남겨야 했어요. 그러다 민수가 갑자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은주는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요? 여자가 물었어요. 아니, 갑자기 누가 보는 것 같아서.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사람 없어요. 한적해서 좋잖아요. 여자가 웃었어요. 그래, 그렇긴 하지. 민수도 다시 편안한 표정이 됐습니다. 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둘은 다시 등산을 시작했어요. 은주는 계속 따라갔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정상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민수와 여자는 정상 표지판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멀리서 그 장면도 카메라에 담았어요. 1시간쯤 정상에서 머물다가 둘은 하산하기 시작했어요. 은주도 따라 내려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민수와 여자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걸었고 가끔 손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어요. 민수와 여자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여자가 말했어요. 그래, 다음 주에 보자. 조심히 들어가.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둘은 각자 차로 향했어요. 은주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민수의 차가 먼저 출발했어요. 여자의 차도 곧 따라 나갔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민수가 저 여자와 3달 넘게 매주 만나왔다는 게요. 은주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사진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은주는 사진들을 휴대폰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증거들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바로 따지면 민수가 발뺌할 게 뻔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결정타가 필요했어요. 은주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치밀하고 냉정한 계획을요.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2시였어요. 민수는 아직 안 왔습니다. 보통 4시쯤 돌아오니까 시간이 남았어요. 은주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등산복을 세탁기에 넣고 평소 입던 집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다시 평범한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4시쯤 민수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어서 와. 등산 잘했어? 은주가 웃으며 맞이했어요. 응, 좋았어. 날씨도 좋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은주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넌 내가 다 봤다는 걸 모르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은주는 그동안 조용히 다음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민수의 행동을 계속 관찰했어요. 평일에는 회사에 정상 출근했고 저녁에는 집에 있었습니다. 수상한 점은 없었어요. 하지만 토요일만 되면 달라졌죠. 금요일 저녁 민수가 물었어요. 여보, 내일 도시락 뭐 싸줄 거야? 글쎄, 뭐 먹고 싶은데?
은주가 물었습니다. 김치볶음밥 어때? 오랜만에. 좋아. 그럼 김치볶음밥 싸줄게.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은주는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치볶음밥을 만들고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여기까지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가지를 더했어요. 도시락 반찬을 아주 특별하게 배치했습니다. 계란말이를 하트 모양으로 잘랐어요. 그리고 도시락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주변에 방울토마토를 동그랗게 배치했어요. 완전히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특별한 정성이 들어간 도시락이었어요. 은주는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죠. 쪽지도 평소와 달랐어요. 오늘 반찬 어때요? 예쁘게 담아봤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쪽지를 도시락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닫았어요.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여보, 도시락 다 됐어? 응, 여기 있어. 은주가 건넸어요. 고마워, 여보. 오늘도 맛있겠다. 민수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배낭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은주는 다시 한번 민수를 따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처럼 등산복을 입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챙겼어요. 하지만 오늘은 더 일찍 출발했습니다. 은주는 민수보다 먼저 관악산에 도착했어요. 지난주에 발견한 그 쉼터로 향했습니다. 민수와 여자가 도시락을 먹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은주는 쉼터 근처 나무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더 가까운 곳에서 지켜볼 계획이었어요. 1시간쯤 기다리자 민수와 여자가 나타났어요. 역시나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쉼터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았어요. 민수가 배낭을 열었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어요. 자, 오늘 도시락 진짜 예쁘게 담았어. 민수가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와, 정말? 여자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받았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헐, 대박. 하트 모양이에요. 여자가 소리쳤어요. 정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치? 우리 와이프가 정성이 대단하지?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은주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자신이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다른 여자가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어요. 은주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시락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여러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은주는 알았어요. 저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갈 거라는 걸요. 이거 SNS에 올려도 돼요? 여자가 민수에게 물었어요. 그래, 올려. 우리 와이프가 보면 좋아할걸.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본다고? 은주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미 다 보고 있어, 김민수. 여자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쪽지예요?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응, 우리 와이프가 맨날 써줘.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쪽지를 읽었어요. 오늘 반찬 어때요? 예쁘게 담아봤어요. 우와, 부인분 정말 다정하시네요. 그렇지? 나 복 받은 거야. 민수가 말했어요. 은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복 받았다고? 아내를 배신하면서 복 받았다고? 은주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계속 지켜봤습니다. 증거를 확실히 남겨야 했으니까요. 둘은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부인분 손맛 최고예요. 여자가 계속 칭찬했습니다. 그치? 나도 맨날 고마워하고 있어. 민수가 웃었어요. 근데 오빠, 부인분은 저 만나는 거 알아요? 여자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은주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민수의 대답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몰라. 그냥 혼자 등산 다닌다고 알고 있어. 민수가 대답했어요. 그럼 이 도시락도? 응, 나한테 싸주는 줄 알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건 몰라. 오빠, 미안해요. 쟤 때문에 거짓말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당신 만나는 게 즐거운 걸. 민수가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은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찍었습니다. 클릭. 결정적인 장면이었어요. 둘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또 있을까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들키면 큰일 나잖아요. 여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걱정 마. 우리 와이프는 아무것도 의심 안 해. 너무 순진해. 민수가 웃었습니다. 은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순진하다고? 날 바보 취급하는 거야? 은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피가 날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참아야 했어요. 조금만 더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결정타를 날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여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스타그램 앱을 열었어요. 도시락 사진을 선택하고 필터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은주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무슨 글을 쓰는지 보고 싶었어요. 오늘 도시락 예술이에요. 해시태그 행복한 주말 해시태그 관악산 해시태그 도시락 맛집. 여자가 해시태그까지 달았어요.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렸어요. 여자가 민수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예쁘게 나왔네.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주는 즉시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트 초코의 계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은주가 오늘 아침에 만든 그 도시락 사진이었습니다. 하트 모양 계란말이, 방울토마토 배치, 쪽지까지 다 찍혀 있었어요. 은주는 그 게시물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자신이 찍어둔 사진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민수가 자신이 만든 도시락을 다른 여자에게 주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민수와 여자는 한참 더 쉬다가 다시 등산을 시작했어요. 은주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충분히 봤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은주는 하산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은주는 생각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어. 단순히 증거만 모을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였어요. 민수와 저 여자에게 자신이 다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됐어요. 더 충격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주는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찍은 사진들을 모두 옮겼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가명으로 만든 계정이었습니다. 민트 초코를 팔로우했어요. 그리고 오늘 올라온 도시락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도시락 예쁘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은주가 쓴 댓글이었어요. 곧 여자의 답글이 달렸습니다. 지인이 싸줬어요. 은주는 피식 웃었습니다. 지인? 지인이 매주 도시락을 싸준다고? 거짓말도 유분수지. 은주는 더 이상 댓글을 달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모든 걸 폭로할 거였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집에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어서 와. 등산 잘했어? 은주도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어요. 응, 좋았어.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 고마워. 민수가 은주를 안았습니다. 은주는 민수의 품에 안겼지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차가운 분노만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를 했어요. 다행이다. 다음 주에도 맛있게 싸줄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자신의 거짓말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화요일 저녁 은주와 민수는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둘 다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민수를 슬쩍 보며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이번 주 토요일도 등산 가?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응, 갈 것 같아. 민수가 대답했어요. 어디 갈 건데?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북한산이나 도봉산 중에 하나. 그래. 날씨 확인해 봤어?
아직 안 봤는데 괜찮을 것 같던데. 민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이미 그 여자와 약속을 정해놨을 거라는 걸요. 도시락 못 사줄까? 은주가 물었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의도가 있었어요. 글쎄, 뭐 좋아? 민수가 물었어요. 김밥 어때? 오랜만에 김밥 말아줄까? 은주가 제안했습니다. 순간 민수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밥? 민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응, 김밥. 왜? 싫어? 은주가 순진한 척 물었습니다. 아니. 좋아. 김밥 좋지.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은주는 알았습니다. 민수가 뭔가 걸린 게 있다는 걸요. 아마 그 여자와 다른 메뉴를 약속했을 거였어요. 식사 후 민수가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은주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민수를 관찰했습니다. 민수가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얼굴에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이 보였습니다. 분명 저 여자한테 문자 보내는 거겠지. 은주는 생각했어요. 잠시 후 민수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민수가 확인하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는 궁금했어요. 무슨 문자를 받은 걸까?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으니까요. 밤이 됐어요. 민수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은주는 거실에 남아 휴대폰을 켰어요. 민트초코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스토리가 올라와 있었어요. 이번 주말 기대돼요라는 글과 함께 하트 이모티콘이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댓글을 달고 싶었어요. 기대하지 마. 내 기대는 무너질 거야.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민수 옆에 누웠어요. 민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낯설었습니다. 저렇게 편하게 잠들 수 있다니. 아내를 속이면서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금요일이 됐어요. 은주는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민수의 배낭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민수가 출근한 후 은주는 민수의 방을 뒤졌습니다. 옷장, 서랍, 책상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뭔가 증거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영수증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주유소 영수증이었어요. 하지만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카페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토요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오후 4시. 등산 끝나고 그 여자와 카페에 들렀던 거예요. 은주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였어요. 계속 뒤지다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4월 15일 북한산, 4월 22일 관악산, 4월 29일 도봉산. 등산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자신의 달력과 대조해 봤어요. 모두 토요일이었고 민수가 등산 갔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트초코가 도시락 사진을 올린 날들과도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만남이었던 거예요. 토요일 아침이 왔어요. 은주는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김밥이었어요. 속재료를 아주 독특하게 넣었습니다. 시금치, 당근, 단무지, 햄, 계란까지 알록달록하게 넣었어요. 그리고 김밥을 썰어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쪽지를 썼어요. 하지만 오늘 쪽지는 달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누구랑 함께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썼습니다. 의미심장한 문장이었어요. 민수가 읽으면 놀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은주는 쪽지를 도시락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닫았어요.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여보, 도시락 다 됐어? 응, 김밥 만들었어. 은주가 건넸어요.
민수가 받아들고 배낭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잠깐 뚜껑 좀 열어볼게. 갑자기 말했어요. 은주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왜? 은주가 물었어요. 아니, 그냥 어떻게 쌌나 보려고. 민수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밥이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쪽지도 보였습니다. 민수가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무슨... 민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왜? 뭐가 이상해? 은주가 순진한 척 물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민수가 급하게 쪽지를 도시락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잘 다녀와.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다녀올게. 민수가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은주는 창문으로 민수를 지켜봤습니다. 민수가 차에 타더니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주는 알았습니다. 분명 그 여자한테 전화하는 거라고요. 아마 쪽지 내용 때문에 당황해서 뭔가 말하려는 거겠죠. 은주는 피식 웃었습니다. 당황스럽지, 김민수? 이제 시작이야. 민수의 차가 출발했어요. 은주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민수를 따라갈 거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민수와 그 여자의 반응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쪽지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관악산에 도착한 은주는 지난번처럼 쉼터 근처에 숨었어요. 1시간쯤 기다리자 민수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민수가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여자도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쉼터에 앉아 민수가 배낭을 열었습니다. 도시락을 꺼내 여자에게 건넸어요. 오늘은 김밥이래.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래요? 김밥 좋아하는데. 여자가 웃으며 받았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밥이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여자가 감탄했습니다. 우와, 김밥도 예쁘게 쌌네요. 그리고 쪽지를 발견했어요. 오늘도 쪽지 있네요.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여자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여자가 놀라며 민수를 봤습니다. 뭐가? 민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기 누구랑 함께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쓰여 있어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민수가 쪽지를 낚아채서 읽었습니다. 은주가 쓴 그 문장이 보였어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빠, 부인분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야. 우연의 일치야. 그냥 농담으로 쓴 거겠지.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도 불안해 보였어요. 정말 괜찮아요? 저 무서워요. 걱정 마. 괜찮아. 민수가 여자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자신도 불안한 게 역력했습니다. 은주는 나무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계획대로 됐습니다. 민수와 여자를 불안하게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였습니다. 더 큰 폭탄을 터뜨릴 시간이었어요. 민수와 여자는 도시락을 먹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계속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은주의 쪽지가 그들을 긴장시켰던 거예요. 은주는 계속 지켜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도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식사를 끝낸 둘은 등산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즐거워 보이지 않았어요. 말수도 줄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흡족해했어요. 제대로 걸렸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한 민수와 여자는 잠시 쉬었어요. 하지만 셀카도 찍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여자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저 오늘 일찍 내려갈래요. 왜? 아직 시간 많은데. 아니에요.
왠지 불안해서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알았어. 그럼 내려가자. 민수도 불안한 것 같았습니다. 둘은 하산하기 시작했어요. 은주도 따라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가까이 따라갔어요. 들킬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곧 모든 걸 드러낼 거였으니까요. 중간쯤 내려왔을 때였어요. 은주가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바스락. 민수가 뒤를 돌아봤어요. 뭐야?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나무 뒤에 숨었어요. 아직 모습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여자가 물었어요. 뭔가 소리가 난 것 같아서. 민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물이겠죠. 가요. 여자가 재촉했어요. 둘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계속 따라갔어요.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요. 입구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민수와 여자가 작별 인사를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주가 나타났어요.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민수와 여자가 은주를 봤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자도 놀라 입을 벌렸어요. 부인이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은주는 차갑게 웃었어요. 네, 저예요. 김민수 아내 김은주입니다. 여보, 이게 아니라. 민수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오빠가 미혼인 줄. 미혼이라고요? 은주가 비웃었습니다. 결혼 반지 끼고 다니는 남자가 미혼이라고 했다고요?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다 봤어요. 석 달 동안 매주 만났죠? 사진들이 넘어갔어요. 도시락 사진, 손잡은 사진, 함께 웃는 사진들. 민수와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매주 새벽같이 일어나 싼 도시락을 다른 여자한테 주고 있었군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가 뒤로 물러섰어요. 미안하다고요? 25년을 속인 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등산객들이 돌아봤어요. 하지만 은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정성껏 도시락을 쌌는지 알아요? 매주 토요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알아. 정말 미안해. 민수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듣지 않았어요. 여자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당신, 인스타그램에 맨날 올렸죠? 내가 만든 도시락 사진? 여자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다 봤어요. 민트초코 맞죠? 은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사과는 됐어요. 이제 그 계정 비공개로 전환하세요. 아니면 제가 직접 댓글 달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인스타그램 앱을 열어 설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어요. 됐어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오빠를 다시 만나지 마세요. 알겠어요? 은주가 명령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여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황급히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차에 타더니 빠르게 출발했어요. 이제 민수와 은주만 남았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여보,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집에 가요. 은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알았어. 집에 가자.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둘은 각자 차에 탔습니다. 은주는 택시를 불렀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기사가 뭔가 눈치챌까봐 참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민수의 차도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둘은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닫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언제부터예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3달 전부터야. 어떻게 만났어요? 등산 가다가 우연히. 우연? 은주가 비웃었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우연히 만나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여자가 뭐가 좋았어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젊어서요? 예뻐서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은주가 소리쳤어요. 말해봐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새로웠어. 새로웠다고요? 은주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웃음이었어요. 25년을 함께 산 아내는 지겨워서 새로운 여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은주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탕. 큰 소리가 났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은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도시락 맛있었어요? 여보. 대답해요.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만든 도시락 다른 여자한테 주면서 맛있었냐고요. 미안해. 민수가 울먹였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돼요? 은주가 쏘아붙였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요?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당신 뒷바라지하며 살았어요.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알아. 다 알아. 당신은 최고의 아내였어. 민수가 울었습니다. 그런데 왜 배신했어요? 은주가 물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계속 울기만 했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당신 선택하세요. 이혼할 거예요? 아니면 다시 시작할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믿을 수 있을까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믿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맹세할게.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좋아요. 그럼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첫째, 그 여자 연락처 당장 지워요. 둘째, 토요일 등산 끝. 셋째,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줘요.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다 할게. 민수가 즉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 여자의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은주에게 보여 줬어요. 비밀번호는? 은주가 물었습니다. 0825. 민수가 대답했어요. 은주와 민수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은주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결혼기념일을 비밀번호로 쓰면서 바람을 피웠다니. 알았어요. 이제 방에 들어가세요. 여보, 혼자 있고 싶어요.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은주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야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2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요. 아직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수는 약속대로 토요일 등산을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은주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은주는 민수의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민수도 순순히 내줬어요. 하지만 수상한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 여자와의 연락도 끊어진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마음은 달랐어요.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민수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그 여자에게 도시락을 건네던 모습, 둘이 웃으며 걷던 모습,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화요일 오후 은주는 노트북을 켰어요. 민트초코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습니다. 계정은 여전히 비공개였어요. 하지만 은주는 이미 팔로우 중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승인을 안 취소했거든요. 어리석은 실수였죠. 새로운 게시물이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커피 사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설명이 달려 있었어요. 은주는 그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배경에 카페 이름이 보였어요. 블루문 카페였습니다. 은주는 인터넷으로 그 카페를 검색했어요. 강남에 있는 카페였습니다. 주소를 확인하고 메모했어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 여자를 직접 만나볼 생각이었습니다. 1시간 후 은주는 블루문 카페 앞에 도착했어요.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여자가 보였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심호흡을 하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자 앞에 섰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은주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인님, 안녕하세요. 우연히 지나가다 봤어요.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미소였어요. 저는 여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은주가 물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주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둘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빠랑 연락 안 하고 있어요. 여자가 먼저 말했어요. 저 약속 지키고 있어요. 알아요. 확인했으니까.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궁금해서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은주가 여자를 똑바로 봤어요. 제 이름은 이지연이에요. 올해 30이고 회사 다니고 있어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없어요? 네. 그래서 유부남을 만난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오빠가 미혼인 줄. 거짓말하지 마세요. 은주가 끊었어요. 결혼 반지 받잖아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왜 남의 남편을 만났어요? 죄송해요. 지연이 울먹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다 해결돼요? 은주가 차갑게 말했어요. 제 25년이 당신 때문에 무너졌어요. 알아요? 지연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테이블에 떨어졌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 가정 파괴하지 말고. 은주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은주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당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지연이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함께 찍힌 사진들, 도시락 사진들, 손잡은 사진들, 모두 증거 사진들이었어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제가 다 찍었어요. 한 장 한 장. 은주가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제 남편한테 연락하면 이 사진들 당신 회사에 보낼 거예요. 알겠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잘 지내세요. 은주가 카페를 나섰어요. 밖으로 나오자 숨이 쉬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시원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직접 경고를 했으니까요. 이제 민수 차례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컴퓨터를 켰어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영수증, 인스타그램 캡처, 모든 걸 폴더에 담았어요. 그리고 프린트했습니다. 한 장 한 장 깔끔하게 출력했어요. 저녁에 민수가 퇴근했어요. 다녀왔어.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씻고 저녁 먹어요. 은주가 대답했어요. 아무 일 없는 척 했습니다. 민수는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았어요. 저녁을 먹으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 정말 미안해. 알아요. 은주가 짧게 대답했어요. 앞으로 잘할게. 당신한테 잘할게. 그래요. 은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민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은주는 방에서 준비한 증거 폴더를 가져왔습니다. 민수 옆에 앉았어요. 여보, 이거 좀 봐요. 폴더를 건넸습니다. 뭔데? 민수가 폴더를 열었어요. 첫 장에 사진이 나왔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도시락을 먹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계속 보세요. 은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손잡은 사진, 함께 웃는 사진, 정상에서 찍은 사진. 모든 증거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장에는 인스타그램 캡처도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여보, 다 봤어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한 짓이에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폴더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은주가 소리쳤어요. 나한테 뭘 원해? 민수가 물었습니다. 이혼? 아니요. 은주가 대답했어요. 이혼은 안 할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당신 월급 통장 나한테 줘요.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민수가 놀랐어요. 왜? 신뢰가 없으니까요. 이제부터 경제권은 제가 관리할 거예요. 알았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나랑 함께 보내요. 어디든 같이 다녀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마지막으로 휴대폰 위치 공유 켜요. 항상. 은주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디 있는지 항상 알아야 해요. 알았어. 다 할게. 민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은주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자요. 내일 출근해야죠. 여보. 민수가 은주를 불렀어요. 언젠가 용서해 줄 수 있어? 은주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침실로 들어간 은주는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를 응징하긴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배신감이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끝일까? 은주는 생각했어요. 아직 뭔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민수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월급 통장을 은주에게 넘겼고 휴대폰 위치 공유도 켰어요. 매주 토요일은 은주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트도 함께 가고 영화도 함께 봤어요. 하지만 은주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민수를 보면 그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도시락을 건네던 모습, 웃으며 이야기하던 모습, 용서가 쉽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수가 물었어요. 여보, 내일 뭐 할까? 글쎄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등산 갈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순간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등산이요? 응. 우리 둘이 관악산 같이 가보는 거 어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은주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왜 갑자기 등산을? 당신이랑 같이 가고 싶어서. 예전처럼 행복했던 때처럼. 민수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어요. 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가죠. 정말? 민수가 기뻐했습니다. 응. 대신 도시락은 내가 쌀게요. 당연하지. 당신 도시락이 최고잖아. 민수가 웃었어요. 하지만 은주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은주는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도시락이었습니다. 민수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로 준비했어요. 불고기, 계란말이, 야채볶음, 김치까지 정성껏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쪽지를 썼어요. 맛은 어떤가요?
다음 주엔 제가 직접 찾아갈게요. 지난번에 민수와 지연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의미가 달랐습니다. 은주는 쪽지를 도시락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닫았어요. 그리고 도시락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죠. 민수가 일어났어요. 여보, 도시락 다 됐어? 응, 여기 있어요. 은주가 건넸습니다. 고마워. 오늘 맛있겠다. 민수가 웃으며 받았어요. 둘은 함께 차에 탔습니다. 관악산으로 향했어요.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어요. 민수와 은주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날씨 좋네. 민수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1시간쯤 올라가자 그 쉼터가 나왔어요. 민수와 지연이 도시락을 먹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은주는 알고 있었죠. 민수도 알아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기서 쉴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좋아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민수가 배낭을 열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은주에게 건넸어요. 자, 먹자. 은주가 도시락을 받아 뚜껑을 열었어요. 반찬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쪽지가 보였어요. 민수도 봤습니다. 쪽지를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어요. 순간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왜요? 뭐가 이상해요? 은주가 순진한 척 물었어요. 이 쪽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은주가 웃었어요.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그 여자한테 보냈던 쪽지 내용이에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여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은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마지막 도시락이라는 거예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도시락 안 싸줄 거예요. 왜? 나 잘못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알아요. 당신 노력하는 거 다 봤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여보, 제발. 이혼할 거예요.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제발 다시 생각해줘. 민수가 은주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은주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결정했어요.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언제? 지난주에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민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뭐든지 할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단호했어요. 이미 기회는 줬어요. 하지만 전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매일 밤 잠들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라요. 여보, 25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은주가 일어섰습니다. 혼자 내려갈게요. 민수가 붙잡으려 했지만 은주가 뿌리쳤어요. 놓아요. 은주는 혼자 하산하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민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은주야. 하지만 은주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놔뒀습니다. 입구에 도착한 은주는 택시를 불렀어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로요. 은주가 대답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오늘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로 약속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김 변호사가 은주를 맞이했습니다. 오셨어요, 김은주님.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은주가 앉았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이혼 소송 서류예요.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은주는 서류를 읽었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모든 게 은주에게 유리하게 작성돼 있었습니다. 민수의 불륜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어요. 은주는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김은주. 또박또박 썼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제 법원에 제출할게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조만간 법원에서 연락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은주가 일어섰어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끝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민수는 없었어요. 아직 산에서 못 내려온 건지 다른 곳에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곧 남남이 될 사람이었으니까요. 은주는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를 열어 그동안 사용하던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파란색 스테인리스 도시락통, 민수를 위해 수백 번 사용했던 그 통이었어요. 은주는 도시락통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은주는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은주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은준의 도시락 카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직접 만든 도시락을 파는 카페였어요.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도시락 정말 맛있어요. 손님들이 칭찬했어요. 은주는 웃으며 도시락을 쌌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아닌 손님들을 위한 도시락이었어요. 훨씬 보람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성이 제대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렸어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민수였어요. 은주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평범하게 인사했어요. 은주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은주가 사무적으로 물었어요.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도시락 하나 주세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당신이 추천하는 걸로. 은주는 특별한 도시락을 쌌어요. 민수가 좋아하던 메뉴들로 가득 담았습니다. 하지만 쪽지는 넣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여기 있습니다. 도시락을 건넸어요. 고마워. 민수가 받아들었습니다.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나도 노력하고 있어. 다행이네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한참 서 있다가 카페를 나갔어요. 은주는 민수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과거였습니다. 은주는 다시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어요. 다음 손님을 위한 도시락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카페 간판에 불이 켜졌습니다. 은준의 도시락 카페. 따뜻한 불빛이 거리를 비췄어요.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어요.